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의 우세준입니다. 저는 오늘 황반변성 치료제 anti-VEGF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파이낸셜 디스클로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원 약물과 매우 유사한 생물학적 의약품으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물질입니다. 점차 생물학적 체제의 생산 및 분리 정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이오시밀러는 원 약물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카피약이라고 알려진 제네릭에 비하면 개발 비용이 높지만 원 약물에 비하면 개발 비용이 적고 개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약물의 경우 개발 비용이 10에서 15년, 12억에서 25억 달러가 소요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개발에 8에서 10년, 1억에서 2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과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두 약물인 라니비주맙, 어플리버셉트를 보면 라니비주맙의 특허 만료 기간은 미국은 2020년, EU, 일본, 중국은 2022년입니다. 어플리버셉트는 미국에서는 2020에서 2027년, EU는 2025년에서 2027년, 일본, 중국은 2022년 특허 만료이므로 현재 두 약물의 바이오시밀러는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라니비주맙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인도의 2개 제품이 인도에서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은 한국의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SB11이 유일합니다. 한국 제품은 그 외에 2개 제품이 더 있으며 종근당 바이오 C&D 회사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회사들이 거의 개발을 완료하고 있어서 조만간 많은 제품들이 시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플리버셉트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8개가 있으며 이 중 한국 회사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 알테오젠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아직 라니비주맙보다는 개발 단계가 늦지만 조만간 많은 제품이 시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조인트 벤처로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6개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5개의 추가 바이오 시밀러가 개발 중입니다. 이 중에는 라니비주맙의 바이오 시밀러인 SB11이 있고 어플리버셉트의 바이오 시밀러인 SB15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 시밀러 개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개발한 라니비주맙 바이오 시밀러인 SB11의 개발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개발을 위한 첫 미팅이 2015년에 처음 있었고 2016년에 개발 자문을 체결하고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을 시작하여 2017년 3월에 프로토콜을 완성하였습니다. 2018년 3월에 글로벌 임상시험이 개시되었으며 2019년 10월에 인터림 어널리시스 결과를 얻었고 12월에 임상시험은 성공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어 제출되었으며 2021년 8월 EMA에 그리고 9월 FDA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한국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SB11의 개발 과정 중 첫 단계인 프리클리니컬 동등성 연구에서 SB11은 라니비주맙과 화학적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들을 모두 입증을 하였습니다. 임상시험은 일상시험이 면제되어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는 2020년에 중간 결과가 자마 옵탈몰로지에 발표되었고 2021년 BJ의 전체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본 임상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임상시험의 목적은 신생혈관 황반변성 환자에서 SB11과 그리고 원 라니비주막 간의 임상적인 효능, 안전성, 면역원성, 그리고 약동학을 52주까지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무작위 이중가림 다기관 3상 임상시험으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75개 센터가 참여하여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디자인은 우측의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3주 이내에 스크리닝 기간 후 첫 번째 약물 주사 치료를 받고 이후 한 달 간격으로 monthly 주사 치료를 하여 총 13회의 주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매달 치료와 함께 BCVA, OCT 검사, 그리고 안전성이 평가되었으며 약동학과 면역 원성은 연구 기간 중 총 8회 체열을 통해 평가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FDA에서 제안한 약물 주사 치료 후 8주까지의 BCVA 변화량과 EMA에서 제안한 4주까지의 Central Subfield Thickness CST의 변화량의 차이였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52주까지의 BCVA, CST의 변화량과 Central Retinal Lesion Thickness, CNV Size, Active Leakage의 빈도가 있었습니다. Safety, Immunogenicity, PK 또한 그래프에 표시된 정해진 방문 시기에 평가가 되었습니다. 총 705명의 신생혈관 황반변성 환자가 연구에 등록되었으며 1대1의 비율로 두 약을 치료받았습니다. 전체의 90% 참여자가 연구 종료 시점인 52주까지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데모그래픽스와 임상 양상은 두 치료군간 잘 밸런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75세였으며 남성이 약 43%였고 백인이 전체의 85%였습니다. 베이스라인 BCVA, CST, CRLT, Total Lesion Area, CNV Area, CNV 타입에 있어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8주째의 BCVA 변화입니다. 베이스라인의 시력 대비해서 SB11은 6.2레터가 그리고 라니비주맙은 7.0레터가 향상되었으며 두 약제 간 시력의 차이는 0.8레터였습니다. 두 약제 간 시력 차이의 90% 컨피던스 인터벌은 미리 정의된 3레터 안에 포함되어서 기준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1주부터 52주까지의 BCVA의 변화는 SB11, 라니비즈맙의 두 군간 차이가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0.6레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4주째 CST의 변화량입니다. SB11은 108.4 마이크로미터, 라니비즈맙은 100.1 마이크로미터 감소하였습니다. 두 약제 간 차이는 8.35 마이크로미터로 미리 정의한 36 마이크로미터 범위 안에 포함되어서 기준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1주에서 52주까지의 CST의 변화량을 비교했을 때 SB11, 라니비즈맙 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최종적인 차이는 단지 15.1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성 결과입니다. SB11과 레퍼런스 라니비즈맙군은 유사한 치료 유발 부작용 빈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안과적인 부작용 빈도는 두 군 모두 약 30%를 보였고 심각한 안과적 부작용은 2.9 그리고 2.3%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이 유사하였습니다. 부작용들은 대부분 정도가 경증 또는 중등도였으며 이러한 중증도도 두 약제 간 군간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면역 원성 결과입니다. 치료 시작 후 52주까지 엔티드럭 엔티바디, 즉 약물에 대한 항체의 누적 양성률은 SB11은 4.2%, 레퍼런스 라니비즈맙은 5.5%로 항체 생성률이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화항체 (Neutralizing Antibody) 또한 극히 낮은 빈도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항체 발생률은 약제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 면역 원성도 두 약제 간 서로 유사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혈액 내 약물 농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약동학 결과입니다. 치료 초기부터 52주까지 혈중 약물의 농도는 두 약물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하였습니다. 두 약물 모두 혈중 최대 약물 농도는 기존에 알려진 라니비즈맙의 전신 독성 농도인 27나노그램/ml보다 낮게 유지되어서 안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52주 3상 임상 시험 결과는 SB11 레퍼런스 라니비즈맙 간의 약효, 안전성, 면역원성, 약동학이 있어서 동등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었던 8주 BCVA, 4주 CST는 FDA와 EMA에서 미리 정의한 기준을 충족시켜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52주까지의 치료 및 관찰 결과는 두 약물이 신생혈관 황반 변성에서 장기간의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SB11은 유럽 EMA로부터 작년 8월에 시판을 승인받았으며 미국 FDA는 작년 9월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한국 식약처는 올해 5월 13일 승인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약물명은 아멜리브이며 적응증은 신생혈관 황반 변성, 당뇨 황반 부종, 증식 당뇨 망막병증, 망막 정맥 폐쇄 황반 부종, 근시성 CMV입니다. 최근 독일의 바이오 EQ 회사가 개발한 라니비즈맙 바이오시밀러인 FIB201도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원 약물과의 동등성을 입증하였습니다. FDA BLA 리뷰를 통과해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영국에서는 시판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플리버셉트의 바이오시밀러인 SB15, SB15도 3상 임상시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임상시험은 446명의 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다국가 연구로 2020년 6월 시작해서 2022년 3월 연구가 종료가 되었으며 조만간 인터림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SB11과 다른 점은 임상시험 프로토콜이 SB2의 임상시험과 유사하게 어플리버셉트 투약 그룹이 중간에 SB15로 교차 투여를 하게 되는 것이 포함된 점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원 약물에서 스위칭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많은 임상시험에서 교차 투여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를 관찰하고 있으며 SB11도 이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과연 바이오시밀러가 원 약물과 어느 정도로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시밀러 제제는 원 약물과 동등한 조건에서 대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과 영역에서도 엔티-VEGF 바이오시밀러들이 기존의 약제들과 비교적 수월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망막 진료에 있어 바이오시밀러의 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엔티-VEGF 약가를 낮추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오프레이블 베바시주맙이 여전히 사용될 수 있고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이 더 충분한 엔티-VEGF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실명의 감소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